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 은행주들의 좀 파장이 커지면서 이 혼돈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는 계속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유창희 평론가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하고 그래서일까요? 일단은 이 SVB 사태 이후에 요 며칠 이제 금융주, 특히 네. 은행주가 쭉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늘 사람들도 기회가 있을 것 왔었죠. 같고. 은행주들도 그렇고 지금 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파장이 커지면서 이게 SVB 사태 바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글로벌 사태 우리가 2008년에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실리콘밸리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 봤을 때도 그분께서도 이것을 또 하나의 어떤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는데 네. 글쎄요, 이 평론가님 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은행주의 저가 매수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만약에 지금 이제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은행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가 되는지 안 그렇죠. 되는지 여부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것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장이 그로 인해서 흔들린다라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투자를 공격적인 투자를 해본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은행주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단순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네. 이것 또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SVB 사태로 인해서 이 사태 자체가 왜 발생했는지 보면은 고금리,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네. 높은 금리, 또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러한 것에 대한 청구서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청구서가 날아오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의 은행의 침체 때문에 경기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1.5%의 경제 성장에서 미국 기준으로 1.2%까지 어저께 기준으로 좀 하향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면 아무래도 좀 부실채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은 또 은행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번에도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리나라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자. 그래서 뭐 미국의 은행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고 네. 또 국내 은행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여러 여건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은행주 주가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제 향방을 계속 관심 있게 네.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SVB 사태 이후에 주가, 은행주 주가, 네. 미국 주가 어떻습니까? 뭐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예. 좀 은행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사업 구성이나 뭐 은행의 규모에 따라서 예. 하락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대형 은행주들은 한 평균 한 10%, 중소형 은행주들은 한 30% 정도.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발생했었던 또 이러한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예.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소위 지방 은행들은 한 6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예. 화면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제 십자 표시해드린 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그 전 주가 수준이에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2달러 하던 주가가 예. 27달러까지 예.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는 한 71달러 하던 것이 예. 7달러까지. 그럼 거의 한 90% 가까운 예.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불과 한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최근 이번 주에 SVB 사태 이후에
또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도 예. 한 110달러 하던 주가가 17달러까지 마찬가지로 90% 정도 하락을 할 정도로 일단 은행별 좀 다른데 어저께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가지고 네네. 좀 유동성 위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그 화요일까지는 좀 은행주들이 좀 반등을 좀 줬다가 예. 어저께 다시 한번 충격이 나와주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림이 나왔는데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 10% 정도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은행이 추가 증자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그랬죠. 내부 시스템 법에 의해서 추가 증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동성 위기가 이제 좀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스위스가 바로 전부 우리가 잘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면서 좀 시장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은 사건에 휘둘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네. IB 투자 은행들하고 좀 주요 통화를 좀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7년도에 23억 달러 일단 소송 보상 비용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미국에서 비밀 역계좌를 통해서 그 고객 탈세를 도왔다 하면서 또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한 26억 달러. 를 냈었고 최근에 제일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 빌항이 운영하는 그 아게코스 캐피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네. 공매도 이런 걸로 인해서 2021년 초에 큰 그 손해를 봤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3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천억을 손해를 봤다라.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뭐 한 3조에서 4조 원 단위로 이렇게 큰 손실이 벌금이라든지 손실을 발생하다 보니까 네. 유동성 위기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네. 최근 4분기 작년 4분기에만 예금자들이 120억 달러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SVB 사태하고 맞물리면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루머 아니면 뉴스들이 어저께 오후장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미국 유럽 기준으로는 이제 아침에 개장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흐름들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그것이 또 미국의 은행주들에 대해서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제가 본 건 새벽 4시까지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납포를 많이 줄이면서 반등을 주긴 했는데 네. 어쨌든 어저께까지만 본다라면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고 네. 그리고 화요일은 좋아졌었고 수요일은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안 좋았다가 막판에 조금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회복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IB들이 이제 투자 의견 내잖아요. 네. 은행주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레포트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 거 네. 멘트도 나오고 있고 그러죠? 네.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CNBC에 따르면 UBS라든지 모건스탠리, 도이치방크 등은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금융 섹터가 4.1% 정도 급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2020년 6월 이후에 최악의 뭐 며칠간의 흐름이었다 보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 은행 업종 지수입니다. 네. SVB 사태 이후에 은행 업종 지수가 뭐 한 110 정도 있었다가 82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의 뭐 한 20% 이상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은행 일단 업종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보기에는 얘기는 과매도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하락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뭐 90% 이상 하락한 종목 기업도 은행도 있지만 많은 은행주들이 최소 30에서 50%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은행의 전체적인 문제가 없고 시스템 리스크를 가지 않는다라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매도 권역이고 당연히 여기에 따른 기술적이든 혹은 뭐든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가장 좀 주목을 하는 은행이 찰스 슈왑인 것 같아요. 뭐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찰스 슈왑이 조금 재무 상태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관련돼서의 어떤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 좀 그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찰스 슈왑의 매도세가 좀 지나쳤다라고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도 찰스 슈왑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맞춰서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베팅거 CEO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 그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말을 했는데 2월 이후 그 하루 20억 달러씩 총 420억 달러가 찰스 슈왑의 예금자가 입금을 할 정도로 우리는 탄탄하다 좀 발언을 했었고 네. 뭐 14일에는 뭐 5만 주 우리나라 돈 지금 한 300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좀 매수했다라고도 하면서 우린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화면을 보시면 74달러, 75달러 하던 주가가 한 45달러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하락 보여줬다가 네. 이틀 동안 좀 한 30% 이상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찰스 슈왑이 뭐 더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형 IB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낙폭이 가대한 은행들 그 중에서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좀 더 강한 은행들 중에서는 찰스 슈왑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 등급 가능성, 그러니까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미국 6개 중소은행인데요. 이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어디는 사야라 그러고 어디는 또 이제 신용 등급을 또 네. 강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무디스는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뱅크 샌프란시스코, UMB 파이낸셜, 뭐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뭐 인터리스트 파이낸셜 등 6개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하겠다. 아직 강등한 건 아니에요. 강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형 은행들은 아니네요. 네, 대형 은행들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은행들, 지방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들 위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 뭐 SVB처럼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데 미실현 손실이 좀 큰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은행권에 있는 미실현 손실 추이인데 네. 이 미실현 손실 추이가 뭐 요즘에 워낙에 방송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채권 금리가 워낙에 낮을 때 채권을 사게 되면 비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외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이게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가 전혀 없지만 네. 예금자가 돈을 달라고 예금 인출을 했을 때 보유 현금이 없으면 이런 자산을 매각해서 지급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네.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실현 손실의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앞으로 영업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작은 은행들은 유동성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영업 환경이 또 줄어들겠죠. 대출이나 그렇죠. 이런 걸 또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투자 등급을 좀 강등 가능성을 좀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이제 미국계 이제 은행 얘기고요. 네. 우리나라 은행 주가는 뭐 이거보다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 네.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메이저 은행들 네.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좀 그죠? 상승을 했죠. 네네. 어떤 전망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크게 영향받을 건 제한적이다 보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가지고 2008년처럼 금융 위기로 간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은행사들은 외국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좀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간다 안 간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정말 이거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항으로 좀 해석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거와는 다른 흐름들, 그러니까 다른 이유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은행주들이. 네. 그 올랐던 이유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이언스 파트너가 배당을 좀 높여라 예. 하면서 또 은행들이 화답을 했어요. 배당 높이겠다, 주주하는 정책을 좀 펼치겠다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뭐 화면을 보시면 KB금융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 1월 달에 49,000원 하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이렇게 한 20% 이상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은행 업종, 은행주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런 배당의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금감원이라든지 정부가
너무 배당장 차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또 금리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조사를 좀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다시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그다음에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1월달 주가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 표시해드린 게 최근 SVB 사태 이후의 흐름인데 보시면 크게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림은 있었지만 네. 이거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것도 없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도 아직은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내 은행들이 네. 왜 해외 글로벌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많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융 리스크 쪽으로 확산이 된다든가 예. 하면은 아마도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또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태만으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직까지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좀 과한 얘기지만 해외 투자 은행들이 정말 투자 안 하는 곳이 없어요. 해외 그쵸. 외국계 투자자들은. 근데 우리 국내에서 IB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네. 국내 메이저 은행들은 해외 투자에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고 거기에 굉장히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러네요. 뭐라고 참 칭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부가 특화 은행 설립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어쨌든 SVB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가서 뭐 배우기도 했고 네. 뭐 이렇게 참고 모델로 할 정도였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은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뭐 토스뱅크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출범했을 때 2,500억에 불과했던 자본금이 한 6차례 증자를 하면서 1조 4,500억까지 늘려났는데 계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K뱅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좋은 영업 환경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SVB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뭐 금융당국도 뭐 전략을 뭐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당장 뭐 어떤 정책의 변화가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그죠? 국민주라고 할 정도로 국민주라고 많이 할수 있죠. 샀을 텐데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네.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좀 저점에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저는 좀 비싸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2017년 2월 17일에 K뱅크에 이어서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좀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은 의구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예. 뭐 송금이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편할 수 있으니까 계좌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네. 요소가 되었었고 또 공격적으로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영업 환경을 좀 넓힐 수가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본다라면 영업 부분에서 1위가 이자 수익입니다. 네. 이자 수익이 73.8%고 그 나머지 수수료가 23.8%, 나머지 기타 영업이 2.4%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주목을 했었던 것이 이제 기타 영업 쪽이었는데 그렇죠. 그쪽은 뭐 2.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은행이네. 일반 은행하고 네, 일반 은행하고 뭐가 비슷한 달라? 수익 구조가-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매출이 1조 6천억입니다. 그 가로는 2020
21년 기준인 거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3,500억이에요. 물론 2021년 대비해서는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5조고 영업이익이 4조입니다. 그러니까 신한, KB,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평균 많게는 4조, 적게는 3조 5천억대 영업이익을 보여줬는 당기순이익을 보여줬는데 예. 시가총액은 카카오뱅크가 11조 6천억이고요. 그러니까요. 신한지주는 18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12조거든요. 네. 근데 하나금융지주하고 K뱅크, 거의 카카오뱅크가 그 영업이익이 10배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말 뭔가 다른 은행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는데 네. 이게 정부 규제로 골목 상권 침투라든지 혹은 뭐 좀 과도한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펼친다는 문어발식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제 리스크가 예.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지금 펼치고 싶은데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인데 이게 그나마 하락해서 그래요. 이게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그래요. 2021년 상장을 했을 때 5만 5천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9만 4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작년 10월에 15,000원 갔다가 이번에 2만 4천원대까지 올라온 것인데 네. 그러면 상장했을 때 5만 5천원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마이너스 50%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상장했을 때는 거의 20조가 넘는 평가를 그러니까. 받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랑 다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는 좀 냉정하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SVB 사태 이후의 은행주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